이란에 닥쳐온 위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직접 타격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는 영국 해군의 건물만한 항공모함이 이란 쪽 해안으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인 나탄즈 핵단지를 폭격하고 군사령관과 핵과학자를 암살한 데 이어 행정부 수반인 최고 지도자까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며 마음만 먹으면 즉각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핵 완전 포기를 외치며 백기투항하라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데요.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현재 이란 모처의 지하 깊숙한 벙커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상의 핵시설은 파괴됐지만 아직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핵시설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시설이 산악지대의 지하 안반 속에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로지 미국과 한국만 갖고 있는 지하시설 초토화 전용 무기가 알려지며 전 세계가 한국산 무기에 때 아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바짝 긴장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무책임한 소국이 경거망동하게 갖고 있어서는 안 될 무기다라며 비난하는 바로 그 무기였는데요. 미군에서는 벙커버스터라고 불리는 GBU-57 미사일의 한국 버전입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을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투하용 초대형 관통폭탄을 통칭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정밀 유도폭탄 GBU-57이 바로 13.4톤의 벙커버스터였죠. 그런데 최근 외신 기자들 사이에 도는 첩보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현금 박치기로 사들이겠다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아이언돔에 활용하는 미사일과 전혀 다르게 아예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한국산 벙커버스터를 긴급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이 최고 성능의 전략 무기로 분류해서 미국 이외로 수출을 맡고 있는 바로 그 벙커버스터가 한국에 유의하게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조금 더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의 이런 미사일 전략과 그 핵심이 되는 핵무기 기술 개발 상황에 대한 냉정한 분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미 2년 전 하마스 전쟁에서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BLU-109가 그 주인공인데요. 다만 탄도 중량이 870kg에 그쳐 현재 이란의 지하 핵시설까지 뚫고 들어가 파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죠. 그런데 한국은 아예 보법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초대형 탄도미사일 현무5를 이미 진작에 개발해 작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 때 공개해 중국과 북한을 경악하게 만들었거든요. 더욱 무서운 것은 모든 기술이 완벽하게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최강급 파괴력을 지녔고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적 구조물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걸 개발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지하 깊은 곳에서 핵실험을 하고 농축 우라늄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화강암 지대인 우리 한반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은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벙커버스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쳐 만든 것이 바로 현무5였는데요. 현무5는 비행 속도가 마하로 정해진 궤도로 빠르게 날다가 내려 꽂히기 때문에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미국산 벙커버스터보다 파괴력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게다가 정확도도 뛰어나 제1타격 지점과 거의 동일한 지점에 제2타격 현무가 파고들어 더 확실하게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성능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처음 이 현무5가 위용을 자랑했을 때 중국 공산당들과 북한은 난리부르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성명을 내고 한국을 맹비난했던 건데요. 의뢰하는 비난이겠거니 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된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대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 핵탄두만 빠진 핵무기와 같다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크기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 핵무기와 다르지 않으며 전 지구 어디든 쏘아올릴 수 있는 ICBM, 벙커버스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니 여기엔 우리 한국인들의 자유와 국토 수호라는 집념과 좋은 머리 모두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탄두 하나의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하며 소련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의 탄두를 가졌는데도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해안 지역까지 초토화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최신의 무기를 만들어낸 셈이었고요. 정말로 우리 한국도 핵무장까지 단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우리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출력 부족으로 실패 후 호주 공해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었죠.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첫 시도에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멀리 날아가 떨어질 정도의 기술력을 단번에 갖췄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성 하나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분리 사출하는 기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한 번에 4개 위성을 쏘아올린 셈인데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군사대국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던 다탄도 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해서 전 세계는 진심으로 경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연구진들은 순수 과학 목적의 미니 위성일 뿐이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별 1호의 귀환 계획, 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KBS 아나운서는 기술진에게 우리도 ICBM 기술을 보유하는 거예요? 라는 순수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라며 잡아댔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한 달 만에 SLBM을 개발했다며 국산 1호 도산 안창호함을 출항시키질 않나 한국 화약의 전신인 한화우주사업 부문에서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라는 아리까리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작년에 공개한 현무5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급인 우리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장에 뛰어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 관계를 쌓아온 것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선 안 될 무기다. 중국 같은 책임 있는 대국만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였죠.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마치 세계 정복이라도 할 것처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남몰래 집중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특히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군사력을 강화할 것인가 우려하는 차원의 뉴스를 내기도 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뉴스를 낸 공산당 관변지 신화통신은 한국의 주요 전쟁 시나리오가 독침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언급합니다. 대부분 국가가 소규모 국지전을 예상하며 전략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한국군은 극단적일 정도로 총력전을 가정한 국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괴멸할 의지가 가득한 민족이기에 당연한 일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면 한국은 패배하겠지만 승리한 상대국가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즉 전면전에 벌이는 나라가 어디든 간에 한국은 건드리면 죽는다는 정신으로 적의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켜서 재건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입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체계의 중심에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도 현무7 정도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무시무시함은 더욱 살벌한 건데요.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문화 강국이면서 힘까지 센 엄친아 같은 나라죠. 그 누구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나라로 자리 잡아가는데 자부심 품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